마티 소더버그 살인 음모 사건, 트루 크라임 스토리. 스포켄 카운티 워싱턴주,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마티 소더버그. 겉보기엔 평범한 그녀가 어떻게 $30만 보험금을 위해 남편 러셀 소더버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탐욕의 이야기가 아니다. 마티는 왜 이렇게 잔인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어둠이 숨어 있었을까? 그녀가 오랜 친구였던 마약 중독자 마틴 드레이크를 고용해 남편을 총으로 쏘라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계획은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동기가 있었을까? 마틴은 정말로 사이코패스였을까? 아니면 절박한 상황이 그녀를 극단으로 몰았을까? 이 사건은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음모로 인간의 욕망과 배신의 심연을 드러낸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마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계획은 어떻게 드러났고 그녀는 결국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이 스토리를 들으며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경악할 뿐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보자. 2016년 10월, 워싱턴주 스포켄의 조용한 마을, 러셀 소더버그는 지역 유리 설치 업체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의 아내 마티는 새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과 갈등이 감돌았다. 마티와 러셀은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마티는 러셀의 수입이 충분치 않다고 불평했고, 러셀은 마티의 씀씀이를 비판했다. 이 갈등은 마티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씨앗을 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드레이크라는 이름의 남자가 스포켄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저를 고용해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드레이크는 마약 중독자이자 노숙자였다. 그의 말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가 밝힌 이름, 마티 소더버그,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티는 드레이크에게 남편 러셀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가는 $30만 보험금. 그녀는 러셀이 직장에서 총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보험금 외에 워싱턴주 노동산업부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경찰은 즉시 드레이크를 정보 제공자로 삼아 조사를 시작했다. 드레이크는 마티와의 만남을 녹음하기로 동의했다. 2016년 10월 12일, 드레이크는 마티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마티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다. 총으로 쏴야 해. 러셀이 덩치가 크니까 확실히 죽어야 해. 그녀는 러셀의 직장 위치와 일정을 상세히 제공하며 무기를 구입할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다. 경찰은 마티의 집 근처에서 그녀를 감시하며 추가 증거를 모았다. 마티는 심지어 드레이크에게 사건 이후 결혼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그를 유혹하려 했다. 드레이크의 신고로 드러난 이 음모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마티는 러셀의 죽음으로 통해 재정적 자유를 얻고자 했다. 그녀는 보험금과 보상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드레이크가 경찰과 협력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경찰은 마티의 집을 수색하며 추가 단서를 찾았다. 그녀의 전화 기록과 페이스북 메시지는 드레이크와의 대화를 명확히 보여줬다. 심지어 마티는 과거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데니스 비어키라는 또 다른 남성이 마티의 지시에 따라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 방화 사건은 마티가 보험 사기를 시도한 또 다른 증거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음모를 넘어 마티의 계산된 계획과 그녀의 냉혹한 성격을 드러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잔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스포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음모라 불렀다. 마티의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멈췄지만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이 사건은 스포켄의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고 마티의 이중 생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포켄 경찰은 마틴 드레이크의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드레이크는 과거 마약과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그의 신뢰성은 의심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는 마티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해왔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살인 청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레이크를 정보 제공자로 활용해 마티의 계획을 파헤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확보였다. 드레이크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티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번엔 그의 몸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2016년 10월 13일, 드레이크는 마티와 다시 만났다. 마티는 여전히 차분하고 계산적이었다. 러셀을 직장에서 쏴야 해. 그래야 보험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그녀는 러셀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드레이크가 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고 경찰은 마티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했다. 수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경찰은 마티의 전화 기록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조사했다. 그녀는 드레이크와의 대화에서 러셀을 죽이는 방법과 보험금 수령 계획을 상세히 논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데니스 비어키라는 남성이 경찰에 자백하며 마티가 과거 자신에게도 러셀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어키는 마티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모빌홈에 방화를 저질렀다고도 털어놓았다. 이 방화는 보험 사기를 위한 또 다른 음모였다. 경찰은 마티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10월 말, 마티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처음엔 태연하게 행동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저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드레이크와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요구하며 입을 다물었다. 수사는 마티의 재정 상황도 조사했다. 그녀는 러셀과 자주 돈 문제로 다퉜다. 러셀의 수입은 안정적이었지만 마티는 더 많은 돈을 원했다. 보험금 30만 달러와 노동산업부 보상금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유혹이었다. 경찰은 마티의 심리 상태도 분석했다. 그녀는 겉으론 평범한 엄마였지만 수사관들은 그녀를 계산적이고 냉혹한 인물로 평가했다. 드레이크의 협력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티의 계획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 경찰은 드레이크를 통해 마티의 음모를 완전히 드러냈고 그녀의 이중 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마티는 살인 음모뿐 아니라 방화와 보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2018년 3월, 마티 소더버그는 스포켄 카운티 법정에 섰다. 그녀는 살인 음모, 방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다. 마티는 스스로 변호를 시도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드레이크와의 녹음 파일은 그녀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줬다. 총으로 쏴야 해, 확실히 죽어야 해. 이 말은 배심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마티의 변호는 그녀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녹음된 대화와 데니스 비어키의 증언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마티를 탐욕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로 묘사하며 그녀가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마티의 딸 제시카 블랙시어는 처음엔 어머니를 지지했지만 증거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배심원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평결을 내렸다. 마티는 살인 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지자 마티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족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러셀은 법정에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첫째, 탐욕은 사람을 얼마나 멀리 몰아갈 수 있는가. 마티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살인 음모를 꾸미는 범죄자로 변했다. 둘째, 신뢰의 중요성이다. 마티는 드레이크를 믿었지만 그의 배신은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정의가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드레이크 같은 인물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러셀은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과 도덕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